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부모님, 엄마 아빠께서 모두 후학하신 영향도 많았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90년대 초에 외국으로 장학금 없이도 갈 수 있는 개방이 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까미 글로델 뭐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우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프랑스로 그냥 부모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돼서 그때가 92년 2월 1일에 도착했었어요. 저는 또 만으로 19살이었으니까 아직도 이제 그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깜깜하지만 그런 엄청 막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원래 소극적이었는데 엄청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예. 또 가고 싶은 학교에 딱 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1학년 때 그 모자이크 반에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선배 중에서 포르투갈 언니가 그 모자이크로 그 유모차에 들어있는 아기를 그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모자이크 이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뭐 반복되고 그런 그 패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유럽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테크닉이 어떻게 하면은 그 조형적인 언어로 될 수 있을까. 저희 엄마 아빠가 화가라서 그런지 그 엄청 그 미술가에 대한 그런 편견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기술이랑 거기 들어있는 마티에르 안에 들어있는 재료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 그런 거랑 그런 거를 좀 파고 들어가면 과학이랑도 연결이 되고 뭐 언어랑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학교 다닐 때는 협업에도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렸었던 것 같아요. 파리 보자르는 다른 지방 미술대학과 성격이 좀 틀려서 아틀리에라고 그 셰프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 협업의 그런 영향을 재밌게 생각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특히 제가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있었던 쟈-류c 윌무트라는 선생님께서 엄청 그 협업을 권장하셨고 그 선생님은 설치 미술을 많이 하셨었지만 그 패션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고 아마존 문화 뭐 이런 그런 인류학적으로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 선생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틀리에 그 학교 안에서 그 전시를 했었어요. 학생들끼리 전시를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랬던 거 그런 게 또 발전이 돼서 그 기획도 많이 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 보자르에 있을 때 파리 무판에 있는 그 아주 큰 성당 귀퉁이에 있는 작은 갤러리 공간을 파리 보자르 학생들한테 이제 2년 동안 빌려주면서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자 친구들 둘이랑 같이 3명이서 기획을 짜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동네가 엄청 가게도 많고 번화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술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로 만들자. 그래서 전시 형태를 협업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미술대학에 다닐 때 제일 좋은 거는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나라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은 너무 많이 알려진 도시고 그래서 시카고 괜찮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엄청 좋은 학교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퍼포먼스, 필메이킹, 비디오. 그래서 그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제대로 시카고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퍼포먼스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메디슨 스트리트라고 그 시카고의 남과 북을 가르는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30cm 정도 길이의 큰 시카를 들고 혼자서 45분 정도 열심히 걸었어요. 제가 도착하고자 하던 빌딩 홀에 도착했을 때 수희 아저씨한테 미리 맡겨놨던 자몽 과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몽 과일을 주셨을 때 거기까지 가지고 간 시칼로 자몽을 두 자국으로 잘라서 한쪽은 수희 아저씨 드리고 한쪽은 제가 먹고 그랬어요. 제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관객들은 소수였고 길에 그냥 다니는 행인들은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를 체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젊은 아시아 여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에 잡혀갈 것까지 각오를 하고 한 퍼포먼스였거든요. 그 퍼포먼스는 저한테 좀 중요했었는데요. 아시아 여자인으로 하는 거기 그래서 전부 다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징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함으로써 그런 예가 되잖아요. 제가 아주 일찍 협업과 그 기획에 재미를 들였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그 미술 작가라 그러면 혼자 이제 막 그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뭐 다른 사람과 같이 뭐 만들어내고 그 의논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뭐 토론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협업으로 연결이 되고 협업에서 막 같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작가들의 그 프로젝트도 관심이 가고 그때는 젊은 작가 프로젝트를 보여줄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90년대 말에 대한 공간이 이제 막 생길 때였는데 97년에 파리 글래스복스가 제일 처음이었고 그때 열어놓은 공간들 막 보면서 와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어 그러다가 산토스 성당 귀퉁이에 있는 작은 공간 친구 둘이랑 같이 세 명의 여자에서 세슈라 그러면서 했던 그 경험을 더 발전시켜서 파리 19의 서민적인 동네에서 파리 프로젝트 룸이라는 대안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예,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바닥에서 천정까지 전부 다 연한 회색으로 칠해가지고 밖에서는 유리창, 윈도우로 다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프닝이 있었고 공간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2명이서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협업으로 같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전시하든지 그리고 그 공간은 막셀 왈라스라는 가상의 디렉터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 디렉터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이름은 시카고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시카고 프로젝트 룸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젊은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따온 거고 또 가상 디렉터 막셀 왈라스의 이름은 막셀 듀샹의 막셀과 왈라스라는 미국적인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 막셀 왈라스 만났어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저희가 막 프로포즈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막 도시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파리 프로젝트 룸 할 때 그때
다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도 컸고 그런 욕망도 컸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 모습을 관객들과 같이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때 되게 하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 중에서 팔레드 도쿄에서 루파비용이라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관으로 그 코르시카 섬에 워크숍을 갔었거든요. 다른 작가들이랑.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1999년이었는데 파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부르카를 쓴 까만 부르카를 쓴 여성들의 모습이 막 크게 사진으로 붙여져 있었어요. 홍보가 아니라 ONG에 그런 데에서 후원금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이 까만 부르카를 쓴 사진 아주 크게 엄청 감명이 깊었어요. 왜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있지? 근데 그거는 그런 부르카라는 의상 양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 소개가 많이 됐었던 거죠. 프랑스 남쪽에 있는 코르시카 섬은 한국의 제주도랑 비슷한 분위기에 아주 예쁘고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그런 이태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섬인데 거기에 독립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독립주의자들 중에서도 과격 독립주의자들이 까만 두건을 쓰고 그 테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90년대까지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약간 교차해가지고 꽃 문양이 들어간 그런 알록달록한 천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죠. 얼굴이 안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놀라면서 안녕 이러면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변명으로 대답을 하죠.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자유로운 독립을 위해서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다. 별명이 제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르카라는 의상이 전통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그거를 쓰고 싶어서 쓰는 여성들도 있고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여성들도 있고 그런 거는 되게 그 문화에 그리고 또 한 지방이나 나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 누이 블랑시라고 백야라고 해석이 됐나요? 매년 10월 첫 번째 주말에 파리나 지금은 다른 도시도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 누구나 공짜로 전시를 보고 또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도 그 미술가들이 만들어낸 조형물이나 퍼포먼스나 공연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인데 프로젝트룸도 거기에 첫 번째 에디션에 참여하고 또 저는 또 그 옆에 퍼블릭이라는 뽕비센터 근처에 있는 대한공원에서도 초대가 또 따로 돼가지고 퍼포먼스를 또 하고 그랬는데 그때 퍼포먼스는 르 샹 des oiseaux라고 스테인레스 막대기를 저 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저는 이제 인공적인 살색의 레진으로 만든 바위 맨들맨들하게 만든 바위를 놓고 연기를 뿜어내는 그런 머신을 옆에 놓고 저는 이제 바위처럼 웅크리고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 바위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퍼포먼스였고 그게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밖에 있고 저랑 보는 사람들은 유리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퍼포먼스는 약간의 그 어항 안에 자연적인 바위는 인공이 되고 지극히 인공적인 사람인 저는 바위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브제가 주체가 되고 제가 오브제가 되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그 연기도 있고 뭐 쓰다듬는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이게 뭐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 그냥 표면이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책 읽는 거를 가끔 좋아하거든요. 근데 질 듈루즈가 감각의 논리라는 책에서 한 말 중에서 표면이 깊숙함보다 더 깊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시적으로도 얘기가 재밌지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하루는 어떤 수학자가 저한테 정답을 줬어요. 그거 맞다고. 표면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 그걸 쫙 피면은 표면이 더 늘어난다고. 왜 표면이라는 말을 하면은 약간 판판한 표면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표면에도 굴곡이 있다는 거죠. 가시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냥 사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진 안에 있는 냄새 그런 거를 뽑아내는 횡단이라는 타백스라는 공동전에는 그때 저희가 파리 프로젝트 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랑 협업하는 친구가 그 건축 공부를 하고 한 작가여서 같이 초대가 됐어요. 그 전시가 재밌는 게 다른 도메인의 전문가랑 협업하는 그런 거로 초점을 둬서 제가 그 같이 작업하는 그 건축 공부한 친구 작가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시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작품 제목은 그 설치 모양과 비슷한 시인데요. 파리 프로젝트 룸의 벽 색깔 연한 회색을 칠한 벽에다가 그 벽에 종량이 나온 것처럼 아주 큰 울퉁불퉁하면서도 물방울 같으면서도 종량 같으면서 그런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사람 맨 다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종량같이 보이는 회색 벽 뒤에는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2개의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맨 다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참여자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 뒤에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벽 앞에는 이제 관객들, 공식 관객들이 보는 데는 울퉁불퉁한 벽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다리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플라스틱 다리인 줄 알고 막 만져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획을 많이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조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설치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간을 완전히 변형시키든지 한번 해놓고 이제 그 전시 끝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데 되게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게 재밌기는 해요. 파리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작업도 혼자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대한공간인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글래스박스에서 이제 한볼 교류전을 했었는데 서울 쌈지 스페이스랑 파리 글래스박스랑 작가들을 모아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쌈지 스페이스 와서 전시하고 쌈지 스페이스에서 온 작가들이 프랑스 파리 글래스박스에서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 이름이 코리아 에어 프랑스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게 2002년이네요. 그래서 쌈지 스페이스에 그러니까 그 프랑스 작가로 온 거죠. 여기저기서 찍었던 사진들을 조그맣게 약간 필름 비니에트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고 구석에다가 조그만 화분에다가 그 머리를 심어가지고 이제 구석에 약간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냥 그런 설치를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중요했었던 거는 미술계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만났지만 그 지나가는 행인들 이게 뭐지?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런 설명을 막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런 게 사실은 정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무형경제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에코노미 인포멀, 인포멀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 안에 형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무형경제라고 그러면은 공식적인 경제가 아닌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경제가 사실은 보이는 공식적인 경제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제 Non-Profit Association 이런 사람들이 그 모여서 또 무슨 일을 하는 거 그런 움직임들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젊은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젊은 작가들한테 더 절실하고 뭐 그런 거를 무형경제라는 그런 말로 통해서 풀어보고 싶었는데요. 쌈지 스페이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몇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붕부터 시작해요. 5월달 전시였는데 물탱크 큰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비를 물탱크 안에 모아서 그 모은 서울 비가 1층 전시장으로 호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 맨들맨들한 살색의 인공 바위로 이제 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대안이라고 대안이라는 그런 큰 괴물 같은 귀여운 동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는 원래 그 지하 공간 이름이 가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공간에는 로잘리라는 2개의 삼천리 자전거를 연결시켜서 까만 천막천을 이렇게 둘러서 만든 자동차 모양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끄고 쌈지 스페이스가 홍대 부근에 있었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은 영상 작업과 차를 보여주는 그런 크게 3개의 프로젝트를 하나는 그 동네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들이 모이는 노인 집에 가서 그분들한테 파워 플래카드를 자수로 놓아서 그 전략을 한 거를 5월 1일에 노동절에 파업하시는 클레인 노동자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거는 기록을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02년요. 그때 프랑스에서 정마리 르펜이라는 극우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ዣ크 시락이랑 대면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파업이 많았었거든요. 그 정치적인 쇼크에 반응하는 그런 일관으로 그 플래카드가 나왔던 것 같고 그 파업이라는 단어를 또 분석해 보면은 그 파업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파업이라는 글자를 자수로 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쓰는 글이 자체가 파업이 되는, 파업이라는 글을 이제 수를 놓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많은데 그런 충돌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들, 생각하는 순간들, 뭐 그거를 또 자수라는 또 긴 일을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파업을 위한 작업,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잘리라고 로잘리는 프랑스에서는 여자 이름인데 지금은 약간 할머니 세대 이름 뭐 이런 건데 시트로엔 회사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제일 처음 만든 자동차 중에서 하나의 이름이 로잘리였어요. 지금도 로잘리라는 자전차가 있는데 자동차 모양을 한 자전거죠. 돌아다니는 모습 찍은 것도 자크 따티 프랑스 영화 감독의 플레이타임 그런 분위기로 거기에 사운드 트랙 하셨던 분의 노래도 삽입하고 로잘리에 대한 노래도 삽입하고 포장마차처럼 생겼는데 걔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완전 무공회잖아요. 무공회 자전차. 그러면서 그 네 개의 연결은 자전거로 만든 자동차면은 그 보이는 것과 실제로 쓰여지는 게 좀 틀린 그런 비공식적인 자동차 그런 거였고 그 빗물을 통해서 분수를 만든 거는 그 자연 통로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창출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알데라는 마스코트처럼 생긴 인공 털 괴물은 알데가 얼터너티브에서 나온 말로 대안이라는 뜻인데 그 대안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이제 혹시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거가 비공식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비인공적인 것 그런 것들의 그 균형을 살짝 깨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로 연관이 없지만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름은 제 이름만 나갔지만 협업을 통해서 그 공동전, 개인전이지만 공동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표면과 깊이의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쌈지 스페이스에서 지붕에서 받은 빗물로 인공 바위에 나오는 거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은 제가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로 사람 머리만 한 크기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면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게 분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분수기 때문에 안에 보이진 않지만은 모터도 들어있고 펌프도 들어있고 그래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약간 한국의 귀신 이미지잖아요. 머리털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머리만 있는데 이렇게 잘라진 머리만 있는데 그 물이 흘러서 흐르는 물 소리가 약간 명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서 나오는 게 약간 그로테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거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힘 같은 거. 제가 그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라누이 데 샤서 밤의 사냥꾼이라는 찰스 로턴의 1959년의 영화인가?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그
신부가 아내를 죽이고 살해된 아내를 차에 실어서 그 차를 밀어요. 그래서 강에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죽은 여자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그 여자 머리가 그 강 안에 강 바닥에 있는 휘날리는 미역과 같이 이렇게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미역과 머리와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거랑 약간 한국의 귀신 이미지. 그래서 보는 거는 으시시 아니 한국 귀신을 몰라도 보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그냥 머리만 있는 머리만 있는 거니까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약간 물 똑똑거리는 소리가 명상적이기 때문에 엄청 신기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그 머리카락이 선이잖아요. 근데 그 선이 똑똑 떨어지면서 점이 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도 천천히 떨어지게 하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감정이 있고 비공식적인 감정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을 찾는 그런 감정을 찾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랑 들리는 거랑 틀리고 약간 냄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물이니까 그 안에 박테리아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가미돼서 그리고 예, 뭐 움직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회용 컵을 퍼머넌트한 분수대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프랑스가 외국이잖아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거에서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가치관도 많이 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끊임없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고 엄청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 작업으로 다 그러니까 질문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한순간은 제가 그 인간이나 여자나 그런 것보다 환경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좀 생긴 것도 틀리고 제가 지금 사는 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그 그 비례적으로 좀 소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흔히 보이는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뭐 그래서 일회용으로 이제 쓱쓱 버려지면 얘 너무 안타까워 쨍쨍하고 뭐 아주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쓸 수 있는데도 버리잖아요. 그 일회용 컵의 입장에서 보면 싫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았어요. 그 버려지는 게. 그래서 얘를 퍼머넌트 오브제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일회용 컵 관점에서 보면은 그 빨대가 항상 꽂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 빨대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음료수 경로를 정의하는 그런 요소잖아요. 일회용 컵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먹는 음료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음료수가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물이 나가는 분수가 되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회용 컵에 꽂혀져 있는 빨대에서 절절절절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분수가 되는. 제 작업에서는 그 분수가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그 움직임이나 뭐 삶의 시작이 되는 물의 움직임 그런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또 분수대가 또 재밌는 게 그 물 소리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 시냇가나 분수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명상을 하던가 뭐 축제를 하던가 뭐해서 잔치를 하던가 물 흐르는 소리나 그런 모습들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뭐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분수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르무즈라는 작품은 미술 공공 프로젝트의 일관으로 프랑스 낭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루아르 강에서 머지않는 작은 도시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에 세운 1%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의 일관으로 제가 만든 거는 뭐냐면 그 고장에는 옛날에 그 광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광물에서 나온 말 메탈리카가 변형을 해서 르모주라는 말이 됐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mauvais gens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그 변형이 돼서 르모주라는 단어가 됐지 않나. 시골이에요. 그 농촌 자연이 아직도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바위가 조금만 사람을 닮다든지 뭐를 닮으면 그 전설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괴물을 닮은 바위를 세우되 거기에 이끼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서 먼 훗날에는 이제 얘가 이끼가 많이 자라서 이제 털이 달린 괴물이 되는 뭐 그런.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이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끼가 너무 재밌는 게 미역의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상에 제일 처음에 생겨난 생물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이끼가 사람의 그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끼는 굉장히 추운 북극에서도 자라고 표면이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기가 깨끗한 데서만 자라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끼 분수, 괴물을 닮은 이끼 분수를 세웠는데 그게 한 8m 높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웅장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의 그 건축물을 이용해서 그 이렇게 가다가 웅장하게 이렇게 떡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움푹 파인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얘가 뭐 조금만 큰 뭐 귀여운 느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엄청 큰 우와 이거 뭐야? 머리카락으로 만든 무슨 머리 모양의 크기였고 그 도깨비라는 것은 엄청 컸어요. 사람보다 조금 더 컸거든요. 그거는 재밌었던 게 그 프로로도 도깨비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도깨비가 재밌는 게 도깨비도 그로테스크의 한 일부분인데 한국 도깨비가 다른 문화의 그 악마나 뭐 괴물이나 그런 이미지가랑 되게 틀려요. 엄청 독특한 게 한국 도깨비는 약간 사람들한테 친근해요. 괴물인데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도깨비는 그 도깨비한테 중요한 거는 그 방망이에요.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보통 인간의 비유를 하자면 이 아이덴티티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가 도깨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도깨비를 도깨비 방망이를 도깨비라고 정의를 짓고 그 도깨비 방망이를 엄청 크게 한 2m 정도 크게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뭐 빠삐에마쉐 종이 죽으로 만들어서 흑색으로 브라운색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 도깨비 방망이의 뾰족뾰족한 가시를 공으로 만들어서 중호만한 공에 그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도깨비라는 그 조형물 옆에 가면 얘가 센서가 있어서 막 돌아요. 오른쪽 왼쪽 붕붕붕 돌면서
요 방망이들이 요 몸체에 부딪혀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북처럼. 공이 가만히 있으면 둥그잖아요. 공이 돌아가면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 선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못생긴 그런 괴물같이 생긴 건데 그 모양이 도깨비 방망이에 샤프한 가시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가면은 이제 막 이게 붐붐붐붐 이렇게 돌아가니까 북이 되는 거죠. 자기 몸체를 치면서 서로 막 고릴라가 뭐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탁한 소리가 나오는, 보르도 시에서 랑 같이 만들어낸 비엔날레 일관으로 이벤토라는 그런 비엔날레가 있었는데, 그때 디디에 포스티노라고 그 작가면서 건축가신 분이 디렉터셨는데, 공공공간 도시에 관한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도시를 이용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념물을 세우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버스라는 그런 공간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버스라는 공간 자체를 기념물로 세워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버스라는 그 물체를 동물로 보고 버스 머리 부분에 털이 난 탈을 씌운 거죠. 부직포 같은 그런 천을 하나하나 이제 잘라서 저 도와준 작가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건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브라운색으로 해서 짙은 색으로 해서 잘라서 그거를 알루미늄 삼각형의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망에다가 하나하나 꼬아가지고 털이 달린 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 머리에 씌워놓고 그 이미 존재하는 그 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노선 중에서도 보르도 시 중앙에서 그 라갸혼이라는 강을 거쳐서 지나가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그 버스 노선 하나를 정해서 그 버스에다가 탈을 씌웠어요. 이름은 이도라고, 그 불어로 발음하면 이드 그러면은 그 이게 흉측한 그런 형용사도 되고, 이도 그러면은 마스코트 이름도 되고,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정해놓고 실존하는 노선 버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상생활을 계속 하되 얘가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다른 버스 안 타고 이 버스를 타는 그런 모임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래서 일시적인 공동체를 기념물로 보고, 버스는 보통 서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풀 날리는 그런 괴물 같으면서도 귀여운 그런 버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면을 작업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도에서 나온 건데요. 버스에 탈을 씌워놓고 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지원금이 그때 빵빵했지만 지원금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색도화지로 혼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혼자 해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또 그 버스에 탈을 씌워놓고 보니까 진짜 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 얼굴 치수에 맞게 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하는 작업을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작업하는 거에 관계없이 뭐 아니면 관계가 뭐 간접적으로 있더라도, 카프카의 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카프카 성이라는 샤또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클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요 인물인데, 그 인물은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들에게 알려진 인물인데, 그
사람을 묘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의 그 형태가 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그 공동체면서 서로 비슷하게 닮으면서도 다중적 인물의 초상을 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에 프로젝트 제목은 아우성이 됐고 클라메어. 그래서 그 클라메어는 그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서 와 그 동물 소리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같이 내는 소리로 정의되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틀린 얼굴이지만 얘네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다 비슷하게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인데요. 색도화지에 이미 있는 색을 이용해서 그거를 잘라서 그 믹서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지구 만들어서 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볼 수만 있도록 구멍 2개 넣고 그리고 코나 입이나 귀나 뭐 성기나 뭐 가슴이나 이런 거를 혹으로 보면 여기 혹이 머리에 얼굴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혹으로 나타나요. 그 혹 안에 또 기능성을 부여하자면 그 안에 뭐 씨앗이나 돌멩이 같은 걸 넣어서 요거를 탈을 쓰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거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소리가 나는 게 탈 소리가 꼭 사람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혼자 있어도 이름이 K이고 여럿이 있어도 K예요. K. 깍깍깍깍깍깍깍깍 불어로 하면은 깍깍깍깍깍깍깍. 그래서 약간 깔깔깔깔깔깔깔 되는 약간 냉소적인 웃음 소리랑 비슷하면서도 카프카의 성에 나오는 클람의 그 K이면서도 그 K라는 그 알파벳 혼자가 있으면 소리가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 시몬 부두뱅이라는 그 작가이면서 건축 공부를 한 친구랑 같이 했을 때는 누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어떤 거는 제가 탈 만들고 어떤 탈은 이 친구가 만들고 그리고 또 얘네들을 설치하는데 스트라이프 줄무늬 색칠이 된 좌대랑 천천히 돌아가는 기둥이 옆에 있었어요. 그거는 그 줄무늬도 탈에서 나온 건데요. 예전에 했던 털 작업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까 탈에 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혹이 이렇게 돼 있어도 그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도 이 혹의 그림자가 평행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평행선이 공간으로 확대돼서 그 기둥이 되고 뭐 좌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좌대는 가만히 있는데 기둥은 또 천천히 돌아가요. 관람객들이 써볼 수 있도록 했어요. 관람객들이 쓰는 탈을 직접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혹 안에 들어있는 그 장치로 인해서 그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 것도 쓰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쓰기 때문에 탈이잖아요. 이 보는 거 이제 그냥 장식용 탈이 아니라 쓰면 탈이 되고 또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전시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 시나리오가 없는 공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예. 슐리 벨그란 디렉터이자 큐레이터가 그 FNAGP라는 프랑스 정부에서 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줘서 그때 장인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불 프로젝트를 통영장인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받은 지원금으로 이제 이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제시카 몰건 디렉터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제 코 프로덕션을 해서 이불을 벽에 걸면 약간 타피스트리처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 모습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탈들이랑 같이
어우성이랑 이불 프로젝트를 같이 보여주게 됐는데 제가 파리에 산 지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뭐 평균을 따지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 만큼이나 아는 건데 지금도 파리에 그냥 가면은 뭐 어디서 왔냐고 영어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어디서 왔고 뭐 어떤 그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는 한국에서 왔지? 뭐 어디서 태어났니? 뭐 그럼 나는 파리 온 지 1992년 2월 1일부터 왔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저 혼자 그렇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 불어로 말한 게 한국말로 말한 것보다 더 많아요. 2002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 시계 옛날 시계 뻥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관찰해 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저는 보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때 기억도 있고 한국 사회가 보내가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본 게 아니라 딱 점으로 딱 쳐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눈에 띈 게 한국적인 색깔, 알록달록한 거, 오방색 그런 게 눈에 띄고 그 80년도에 유행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누비 이불 그런 게 아주 찬란한 색깔의 누비 이불이 유행했었거든요. 80년대 때 유행했던 누비 이불은 엄청 싸게 살 수 있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런 게 찾아보면은 다른 문화에서도 색깔이 찬란한 거는 그 축제나 뭐 파티나 뭐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색깔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80년도에 유행했던 누비 이불 그런 게 너무 눈에 띄어서 프랑스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알록달록한 한국 누비 이불을 선물해 주려고 찾았어요. 그 누비 이불이 있긴 한데 그때 그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작업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불이라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장소로 본 거예요. 이불은 사실은 천인데 그게 꼭 쓰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불 하나로 자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불이라는 거는 그 사람 몸뚱이 크기에 맞춰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옛날부터 그 알록달록한 누비 이불을 혼수로 많이 쓰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불이라는 공간은 또 자기도 하고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공간이 그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생애 반 이상을 지내는 공간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함축된 이불에다가 뭘 하고 싶었어요. 소위 한국적이라고 하는 그런 찬란한 색깔의 톡견 이불이 제 눈을 끌었다면 그 색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오방색 얘기가 나왔고 그 도중에 한국 속담을 바라다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속담을 표현처럼 많이 쓰고 또 한국 속담은 또 다른 나라 속담과 틀리게 시각적인 게 엄청 많아요. 무슨 장면을 표현하든지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한 그런 언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리발 내밀기. 오리발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 기하학적 문양으로 표현을 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속담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학생 시절에는 작업 제목이 성티트가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목도 작업의 한 일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품 형태를 딴 알파벳으로 하기로 시작했는데 파리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설치 그 사람 다리가 벽에서 삐져나오는 그 C라는 거에서도 그랬지만 그 이불 프로젝트는 U라고 해서요. 그거는 U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생겨서 그 약간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불을 사람이 닿는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U는 한자로 해석을 하면은 순하다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목이 나온 것 같고요. 생활을 담는 그릇, 이게 작업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U라는 제목이 저한테 특별한 것은 제 작업 방식을 표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장인 공예 장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이불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버스에 탈을 씌울 때도 저희가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반복을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잘라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뭐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미싱을 배워가지고 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리서치한 결과 그 통영 장인 분들을 찾게 됐고, 지금까지 같이 협업을 하는 조성현 장인님께서 이불 그림을 10분의 1 모형으로 보내드리면 그거를 누빔 방향까지 틀리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누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바느질은 엄청 반복이 많잖아요. 그 반복적인 행위들이 저한테는 무엇을 바라는 소원을 비는 그런 비는 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꼭 약간 주술적인 반복을 하면서 그 장인들이 염원을 할 만한 작업 과정까지 그 작업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면 할수록 재밌는 그런 작업인데요. 제가 통영 장인들 분이랑 시작한 이불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장인 세계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식의 협력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간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그런 물건 중에서 바구니 아니면 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어로 용과 같이 걷다, 마르쉐 아벡 리 드라공이라는 팀 잉골드라는 영국 사회학자 저서에서 보면은 바구니에 대한 설명이 엄청 잘 나와 있는. 바구니가 되게 재밌는 거는 원래 이파리로 하잖아요. 마른 이파리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게 바구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파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파리가 아직도 이파리 모습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공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고, 또 바구니에 대해서 많이 막 찾아보니까 그 막 직물처럼 짜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게 엮어져서 하나가 되고 그 선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서 있는 물건이 되고, 여러 나라에 찾아봤었는데 처음에 그 바구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생전 처음으로 아프리카에도 갔어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데서 말리 장인이랑 같이 그들이 쓰는 바구니 재료로 형태를 좀 기이하게 만드는, 사람 몸뚱이처럼 약간 크게 만든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또 다른 데를 또 찾아보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멕시코의 오아하카 주에 있는
산타 마리아 익스카틀란이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 사는 산골 마을인데 거기는 만 3살 때부터 애들이 전부 다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워요. 멕시코 그러면 멕시코 모자가 생각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모자도 짜고 바구니도 짜고 그들은 바구니 짜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보지도 않고 막 짜는 거예요. 완전 풍경이 너무 재밌어요. 답답하면서 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런 마을인데 가서 보니까 그들만이 쓰던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익스카텍이라는 언어인데요. 그거는 에스파냐 정명 16세기 전에 그들이 쓰던 언어인데 지금은 스페인어로 대체돼서 50년대까지 때 태어난 노인네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은 한 2명에서 4명 정도.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는 최고로 멸종 위기에 접한 그런 언어의 하나가 된 케이스인데 그들만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바구니 짜는 방법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1시간 만에 다 만들어서 그 구멍가게에서 이제 만육나 옥수수나 뭐 이런 걸로 식량이랑 교환하는 그들만의 그 지방 화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장에 찾아가 가지고 그 바구니를 만드는 아줌마 협회랑 같이 협업해서 바구니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바구니 기능성을 간직하면서도 이게 약간 복합적인 모양으로 약간 복합적인 게 괴물이잖아요. 약간 단순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새 다리처럼 바구니 모양이 약간 그게 약간 몰랑몰랑한 바구니인데요. 그거는 다리는 황동으로 선이 곧바르게 해서 대치가 되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W 프로젝트인데 그 W는 직조 같은 그 바구니 짜는 모습 이게 들어가 있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산타 마리아 익스카틀란에서 짜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짜는 방법도 문양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짜는 거는 누워 있는 거고 이렇게 짜는 거는 서 있는 거고 그들만의 또 그런 테크니컬한 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용해서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지금은 단어만 몇 개 알고 또 재밌는 거는 언어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그 단어 몇 개만 아는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서 속담을 이용해서 그 바구니 형태를 작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그거는 포기하고 그 단어밖에 모르는데 속담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풍경 같은 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적인 문장이나 뭐 단어 같은 거를 따와가지고 바구니 장인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만든 작업이고 그 익스카테크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파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파리에 돌아왔을 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익스카테크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방법론 중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그 익스카테크 언어로 실타래의 빨간색이랑 전용록의 빨간색이 단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들이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실타래를 보여주면서 이건 무슨 색이냐고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를 그 노인들한테 익스카테커로 말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조형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 워크숍 마르세유 보자르의 미술대학의 워크숍에 초대가 돼가지고 하루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는 그 강의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미술 학도들이랑 같이 가면서 소풍 가는 분위기로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약간 야한 노래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부르던 야한 노래를 젊은이들이 부르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야한 노래로 워크숍 그 결과물로 작업을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면 좋겠다. 계속 리콜을 해도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한 4년쯤 됐나요? 브르타뉴 지방에서 도시인 렌느라는 데 라크리에라는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깊숙이 알고 싶어서 그 찾아냈던 게 그 노래에 관한 거였는데, 거기서도 노래 중에서도 민요에 관심이 있었고, 민요 중에서도 여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관심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부르는 민요 중에서도 야한 노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브르타뉴는 특히 지방색이 강한 지방이고요. 브르타뉴 특유의 브르타뉴의 지방화가 있어요. 르보통이라고 전통 춤도 있어요. 그 리듬도 옛날에 별을 밟으면서 노동요에서 나온 건데, 그 리듬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전통요 리듬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춤을 추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알았어요. 와, 이게 별을 밟으면서 이렇게 뛰면서 되는 가락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여인의 섬이라는 프로젝트라고요. 브르타뉴 지방에서도 그 옛날부터 전통요를 그 채집하는, 노급하는 분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녹음이 된 지방 중에서 제일 많이 녹음이 남겨진 지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지명이 되게 재미있는 지명이 있는데,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여인의 섬이에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 레지던시 하는데 놀러 갔다가 지도 보고 막 가까이 뭐 어떤 게 있나 막 보다가 여인의 섬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별명도 아니고 뭐 조크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완전히 신화가 있을 법한 그런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렌느에서 초대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워크숍 할 때 만났던 그 젊은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한 달 동안 그 지방에서 머물면서 그 전통요 부르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그 아르카이브에 남아있는 전통요를 또 저 혼자 많이 몇백 개씩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가락이 예쁜 거, 그런 거를 추출해서 거기다가 그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만들어서 비디오로 찍었는데, Sur l'île aux femmes, en revenant de peine vénant, en revenant de peine vénant, je n'ai croisé qu'une triste dame, agenouillée comme une enfant. Est-ce un fantôme? Est-ce une femme? Est-ce un fantôme? A-t-elle une âme? Si dame elle était dépourvue, je ne sais pas comment je l'aurais su, je ne sais pas comment je l'aurais su, j'aurais quand même été courtois, on ne sait jamais avec ces gens-là. Est-ce un fantôme? Est-ce une dame? A-t-elle un foie? A-t-elle une âme? 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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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디오 장면은 여인의 섬에 가서 찍었어요. 그 여인의 섬은 아주 조그만 무인도인데, 브르타뉴 지방이 프랑스에서도 제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은데, 그거를 조정해서 저녁 놀 때 썰물이 돼서 갈 수 있는 날, 그날 8월 며칠 그 작년이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밀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거기 일부러 갇혀서 록다운을 우리가 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 놀 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은 게 여인의 섬이라는 비디오 작업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전통요의 그 원리가, 노동요는 그 밭에서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노동요라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면 대부분의 노동요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딴 얘기,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얘기, 그런 꿈을 이제 그 여행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노동요는 노동에 대한 노래야? 그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밭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 고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흥얼흥얼했던 게 재밌어서 이웃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노동요로 남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또 그런 게 또 가락은 비슷한데 그 가락에다가 가사는 항상 바꿔서 불렀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대로 우리가 전통요를 만든 거죠. 그래서 브르타뉴 지방에서 여인들이 노르는 전통요는 그 장르가 구엑츠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지방의 전통요에 비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사실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진명이나 그 상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에 존재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이나 기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그 구약츠를 보면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서민들의 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Quinaman, 그래서 저희도 노래 아니나 다를까 노래 안에 이제 그 여정들 협업했던 친구들이 마르세유 그 남부에서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 브루타니에 오고 막 그런 우리가 겪었던 경험담 얘기까지 담아가면서 그냥 그 전통 그대로 새로운 전통요를 만들어서 하고. Voilà enfin arrivé en zone périurbaine. Voilà enfin arrivé en zone périurbaine. Bricot, dépôt, Intermarché, un vrai jardin d'Éden. Bricot, dépôt, Intermarché, un vrai jardin d'Éden. On a rencontré une vieille, c'était une teigne. On a rencontré une vieille, c'était une teigne. On aurait dû se méfier, rien qu'à son haleine. On aurait dû se méfier, rien qu'à son haleine. Elle se brosse pas les dents et jamais elle se peigne. Elle se brosse pas les dents et jamais elle se peigne. Mais vu qu'on est un peu hippie, c'est pas ça qui nous gêne. Mais vu qu'on est un peu hippie, c'est pas ça qui nous gêne. 농업 발달에 중요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나무채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무채 만드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한 명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공 나무채는 이태리가 더 많고요. 나무채 하기 전에 재밌었던 거는 모로코의 라바트, 수도 라바트에서 아파트먼 반드라는 대항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프로젝트는 거기서 초청해 줬을 때 그 바구니 다음에 하고 싶었던 토기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모로코 북쪽에 페즈 북쪽에 또 산골 마을에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계시는 토기 장인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로코 전체에서 부족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 산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 토기 방법 같은 거 만드는 방법도 마을마다 틀리고 부족도 엄청 많아요. 몇백 부족이 있어요. 아직도. 그 아인부슈라는 그 페즈 북쪽 마을, 그러니까 모로코에서도 북쪽인데 거기 마을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전통 토기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문양이 그 동물 털 몇 개로 이렇게 붓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찍찍찍 그리는 건데 약간 기하학적이면서도 신석기 시대 문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신석기 시대 문양이랑 비슷한 얘기는 마리나 김푸스타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 분이 쓰셨던 롱게아주 드 데스 여신의 언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그 선사시대 때 그 조각들 그런 드로잉들을
다 채집을 해서 그 모아놓은 그런 아주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있는 그런 저서인데요. 거기 보면은 선 몇 개로 사람 몸체를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제일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빗살무늬, 한국말로 하면 빗살무늬, 그런 게 여러 나라 다른 문화도 존재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빗살무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 획이 3개 들어가면 이게 물결이라는 거예요. 물결이기 때문에 생명이 상징이 되고 그 움직임이 상징이 되고,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도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딱딱딱 세 줄, 이게 물결 표시가 되고 그게 그 다산과 연결이 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그게 상형 문자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갑골 문자 이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 그림의 모양이 문자랑 연결되고, 문자가 언어가 되고, 뭐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읽는 게 언어라는 거, 그리고 또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그걸 장인들이 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이 뭐 인간의 본질과 접목이 되고, 또 언어의 체계와 연결이 되는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예, 전통에는 전통과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미술작가상이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언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본다면, 중요한 전시에 참여하게 된 시기는 작년 겨울이라서, 근데 바로 석 달 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엄청 많이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엄청 오래전부터 상상만 했던 프로젝트가 지금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서 너무너무 설렌다 할까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테라코타 토기 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던 모로코에서도 봤지만, 거기서는 무샤라비아라고 꼭 한국 나무무살처럼 그렇게, 거기는 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양으로 강한 햇볕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그 건축의 일부로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오면은 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살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근에 했던 야한 노래 찾기, 그런 거를 또 접목시켜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장에 문을 만드는 걸로. 그 야한 노래가 문으로 이어지는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각설이 타령을 생각했는데요. 그 보름달이 주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 약간 쨍쨍한 그런 태양 뭐 그런 거보다 은은하면서도 약간 감춰진 그 어둠의 베일로 해서 그 사생활 은밀한 분위기면서도 약간 그 감성이나 뭐 동물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또 뭐 보통 보면은 여자랑 달과 관계가 뭐 밀접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야한 노래에 다 들어가면은 달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아예 달 얘기를 문살에 담아보고자 시작한 건데 찾아보면은 그 서울시 문형문화재 문살장애인이신 심용식 장애님도 그러시지만 그 달문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수원의 권혁천 문살장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달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경복궁 안에 있는 그 고종이 만든 도서관 직사각형 문살인데 벽돌 그 벽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그렇듯이 그 한국 전통에서도 달 모습이랑 문이랑 연관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주관적으로 또 주술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여주에 계시는 문살장애인 강성철 장애님과 함께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 심플해요. 전시 공간에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의 연속이 그 달의 회전과 연관이 되고 그 달의 회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문의 그 달 모양을 하나는 반달, 뭐 하나는 뭐 초생달, 하나는 뭐 보름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문짝이 원래 2개가 있잖아요. 근데 3개가 돼서 세 번째 것은 둥근 모양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보면은 그 문살로 나무 문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문살의 한쪽에만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관객들이 문을 여는 순간 색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보이고 그 세면은 안 칠해져 있으니까요. 그냥 정면에서 보면 나무 색깔인데 조금만 비켜가면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문살 뜻이 살이 뼈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뼈가 원래 문살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한국 문살에는 그 남자가 있는 방이랑 여자가 있는 방에 문약이 아예 틀렸대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수원의 권혁천 장인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국의 문살은 사람이 얼굴이다. 들어가기 전에 예의,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방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기호의 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문살 문양이 보통 글자에서 나온 게 많아요. 정자 문살 그러면 한글의 정자에서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것도 재밌고 기호랑 연결되고 그리고 또 선이 면이 되는 것도 재밌고 또 전통 문살에서는 문살이 있고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틀을 없애고 그 내용이 틀이 되는 그 뼈로만 이루어진 그런 문살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끼 분수 르모주를 통해서 살짝 이미 시작했던 건데 더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또 계속 해왔던 것 중에서 지금 또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2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프랑스에서 의무 격리를 하고 여기 와서 또 2주 격리하고 그러고 지금 28년 만에 이렇게 몇 달 동안 머물고 하루하루 지내는 거는 정말 처음인데요. 그래서 시작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지금 협업하고 있는 미술관의 지인들한테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강물, 하류, 되도록이면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정점에 있는 그 물을 저한테 페트병이 유리병보다 가벼우니까 우편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강물을 가지고 유리 용기에 담아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작업이 생각이 나고 또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하나는 바가텔이라고요. 이거는 그 바가텔은 프랑스 그 뭐 루이 14세 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 놀이인데 지금은 당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원리가 편한데 그 구멍이나 그 원래는 못으로 이렇게 박아서 그 공의 경로를 정해주는 건데 그 드로잉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나 김푸자스 국어학자님이 하셨던 그 선사시계 때 조각 암석과 같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몸 모양이 기호화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옛날 놀이기구를 재현해 보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 충실하게 열심히 원래 코로나가 인간들이 환경을 남용해서 나온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